음, 안녕하세요. 존티입니다.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요즘 코비드-19 이후에 발생할 일들을 다룬 많은 영상들을 보면 앞으로 우리 생활에서 컨택트를 기피한 현상 때문에 또 비대면 방식의 생활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의 등장 또 진보 또 여러 우리 직장과 비즈니스 삶 자체의 변화 그런 것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런 기술 진보 혹은 변화에 대해서 100% 동의합니다. 그런데 오늘은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제가 부동산업에 일을 하다 보니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. 이 사태가 끝났을 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느냐. 그런 거를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1980년 후반에 홍콩이 반환됐을 때 이제 반환된다고 대처 수상이 거기 가서 그런 발표를 하고 그러자 이제 많은 홍콩 부자들이 그 중국 공산당의 재산을 뺏길 것을 걱정을 해서 영연방이었던 호주, 캐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빠져나와요. 그랬던 것들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밴쿠버에 어마어마한 부동산 그 폭증을 일으켰고, 그래서 그것이 또 결국 1990년 초반에 또 다시 또 깔아앉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어요.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그런 정치적인 냉전, 최대 강대국인 두 나라에서 서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책임론을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동안 여러 영상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 바이러스를 차이니스 바이러스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아주 그 공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왔죠. 물론 이제 중국에서는 그게 거꾸로 그 US 밀리터리 랩에서 나온 것이다. 이런 얘기를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오늘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ABC와 인터뷰를 한 걸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거가 굉장히 그 내용이 어그레시브해요. 그 국무장관의 인터뷰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는 수많은 그런 증거가 있다. 그것이 우한 그 레버레토리에서 나왔다는. 그리고 우한을 약간 깔보는 듯이 self standard laboratory 그러면서 약간 기준에 맞지 않게 그냥 어떻게 열악하게 운영되는 그런 그 연구소에서 그것이 유출됐다. 그런 증거가 있다.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 사회자가 거꾸로 그러면 당신은 이 바이러스가 man-made이거나 genetically modified 된 거라고 믿고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no reason to believe at this point.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아니다. 이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냥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믿을 만한 증거는 없다.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얼버무리는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또 충격적인 그 인터뷰에서 약간 탁 귀에 들어왔던 것이 중국이 지금 또 계속 그걸 숨기고 있고 우리가 그걸 액세스하는 걸 막고 있고 그러면서 웨스턴 컨트리에서 그거에 대해서 웨스턴 월드에서 그거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오픈해야 된다.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웨스턴과 이스턴이라는 그런 단어가 갑자기 탁 그 마음에 왔어요. 나는 누구인가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나는 동양이니까 에이시안이죠, 에이시안. 그리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한때는 야 이렇게 지금 중국이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구나 하면서 저도 그런 원망을 이제 중국 그런 거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거가 잘못하면은 이 두 강대국의 이런 갈등이 점점 극으로 다르다 보면 과거 미국과 소련의 그 냉전 시대처럼 신냉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이렇게 두 나라의 사이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국민들에서도 지금 60% 이상의 미국 사람들이
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다.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.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뭐 자기가 그것 때문에 잡을 잃고 자기의 뭐 가족 중에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사람이 생기고 친구가 돌아가시고 이러면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뭐 적개심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. 그 와중에 미 행정부에서는 그 중국을 지목을 해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뭐 계속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. 이는 마치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그 지난 어린 시절에 뭐 한국의 정치인들이 그런 어떤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걸 이용했던 그런 것과 좀 비슷하게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미국에서는 지금 꼭 재선을 뭐 위해서 또 여러 일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 일이 터졌으니까 뭐 그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고 그런 데서 또 증오의 대상을 이제 중국과 뭐 WHO나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떠넘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.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러한 그 냉전에서 우리가 동양 사람으로서 북미에 사는 동양 사람으로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게 좀 걱정이에요. 그 예로서 지난 1922년에 그 LA 한인 폭동 사태가 있었죠. 당시 LA에 로든이라는 그 흑인 청년이 그 백인 경찰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는데, 근데 그러면서 인종 차별에 대한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런 사회적인 불만이 폭발을 했던 거죠. 근데 그 불똥이 엉뚱하게 한인 사회로 이제 왔었어요. 그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인 사회에서 그 주인이 오해로 흑인하고 이렇게 다투는 과정에서 총기가 발사되면서 흑인 여자가 죽었어요. 그런데 그거를 언론에서는 오히려 더 크게 부각시키고 그 한국 사람들이 뭐 흑인들의 일자리를 뺏고 뭐 아주 그 나쁜 사람인 것처럼 여론이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렇게 막 흑백의 인종 갈등이었던 것이 갑자기 그런 게 동양인을 위해에게 향해지는 그런 막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 물줄기를 이렇게 돌린 거예요. 동양 커뮤니티로. 엄밀하게 말하면 한인 커뮤니티로. 그래서 이제 뭐 흥분한 그 흑인들이 뭐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고 한인타운이 불바다가 되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한인 청년들이 스스로 뭐 민병대를 만들어서 막 총격전을 일으키는 그런 비극이 발생했던 거죠. 이 상처에서 우리가 치유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. 지금도 뭐 LA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이 많이 뭐 힘든 역사로 남아 있죠. 근데 이것이 다시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결국은 뭐 중국인은 결국 동양인이에요. 그래서 지금은 동양 서양의 어떤 대립구조처럼 될까봐 그게 북미에 사는 한 일반인으로서 저는 그거를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어요. 다행히 저는 뭐 캐나다에 살면서 아직까지는 뭐 그런 인종차별에 대해서 크게 느껴보지는 못했는데 다행히 뭐 제가 상대한 사람은 그래도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이라서 뭐 그게 다행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어떻게 그런 뭐 그 두 나라의 갈등이 또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이게 퍼질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.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동양인들이 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공양 사람들의 뭐 어떤 지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힘들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외에 많은 그 소도시들에 있는 동양 사람들은 좀 약간 이런 인종 갈등에서 좀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. 또 한 가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캐나다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많이 궁금해 하세요. 단기적으로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이런 거는 뭐 얄팍한 지식으로 함부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. 저는 이렇게 약간 중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앞에 몇 영상을 찍으면서 우리 그 사회적인 요소에 대해서 큰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.
그런 것처럼 저는 대원칙만 지키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부동산도 모든 다른 마켓처럼 아주 간단해요. 그 원칙은 뭐냐? 내가 지난 영상에서 뭐 언급했듯이 내가 가진 그 무언가를 사줄 누군가,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. 그게 결국은 부동산이든 뭐든 그 가격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. 그게 사람이 너무 때로 몰려와서 많아지면 결국 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고, 그렇게 해서 사람이 빠져서 내가 팔 사람이 없으면 나는 그거를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부동산에서 그 소비자 계층이라는 건 결국은 그거를 사줄 바이어들이죠. 부동산의 가격 전망은 얼마나 앞으로 안정적인 바이어가, 그런 계층이 형성될 것인가, 그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, 그것이 결국은 가격이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가격이 흔들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. 아까 처음에 얘기한 홍콩 반환권으로 막 모였던 그 중국 사람들의 그 부동산이 가격이 막 처음에는 막 사니까 막 몰렸다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다시 본국으로, 중국에 별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결국은 그것들이 매물이 나오고, 그 당시 뭐 세계 경제와 여러 가지 악재와 겹치면서 오히려 가격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. 결국은 부동산을 그 생각할 때는 그거를 받아줄 바이어의 계층이 앞으로 늘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, 그것이 포인트예요. 제 생각에는 그 수요와 공급이 그 가격을 결정짓는 한 70, 80% 아니면 그 이상, 뭐 8, 90%의 요인이라고 봐요.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은 아주 작은 팩터들이에요. 그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시를 해도 돼요.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를 받아줄 바이어의 유무,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. 현재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여러 국가에서 서로 국경을 이제 봉쇄하고 또 그 많은 여행이나 뭐 유학생들을 막으면서 지금 현재는 토론토 다운타운 같은 경우에는 콘도미니엄의 공실률이 올라가고 있어요. 그럴 수밖에 없죠. 그 많은 그 테넌트를 이루고 있었던 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랄지 뭐 단기로 여기 왔던 사람들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금 공실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. 그렇지만 이제 5월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다시 리오픈이 되고 또 그 가을 학기를 위해서 뭐 많은 학생들이 모이고 또 이런 단기로 들어오는 비지터들이 더 생기고, 이렇게 되면 그 테넌트들이 늘어나면서 렌탈 마켓을 커버해주는 소비자들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결국은 렌탈 마켓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, 그렇게 보고 있고,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많은 새로운 뉴 프로덕트들이 지금 약간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. 새로 지금 공사를 해서 이걸 완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일종의 일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것들이 지금 공급이 약간 앞으로 향후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지금 뭐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0년 상반기에 분양을 시작해야 되는 많은 콘도들이 지금 다 홀드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 많은 콘도들은 올 가을로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. 그러다 보면 매년 한 3만에서 4만 채의 그런 수요가, 콘도가 분양이 됐던 것들이 지금 거의 1년을 스킵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그 공급의 부족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공급은 그렇게 해서 조금 줄어들고, 또 그에 맞춰서 수요도 일시적인 테넌트들의 감소로 렌탈 마켓은 조금 공실률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. 한 두세 달 정도는 그럴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가격을 뭐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,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제가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,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민자에 대해서 지금 더 이상 그 비자를 발급 못하게 홀드를 시켜버렸어요. 그래서 여러
이민자들이 이걸 기다린 이민자들이 그게 딜레이 되거나 뭐 취소가 되거나 아주 뭐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행정부의 스타일로 봐서는 점점 더 이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폐쇄적으로 이게 들어갈 것 같아요. 근데 한편 이 캐나다에서는 지금 얘가 신문 옆에서 보듯이 트루도 우리 프라임 미니스터는 이거에 대해서 이미그레이션 이거 이민 정책을 더욱더 뭐 지금 굉장히 더 강하게 밀고 있어요. 지금 이거는 두 행정부가 완전히 다른 지금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지금 실업률이 높으니까 거기다가 이민자까지 들어와서 이 시장을 해치지 말라.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인민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쪽에 뭐 정책에 기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똑같은 팩트지만 그거를 다르게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. 외국 이민자들을 더 받아들여서 그 자본이 더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경기가 더 살고 그러므로 해서 이 캐나다의 경기를 부양하려는 그런 뭐 방법인데 저는 뭐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지금 캐나다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더 뭐 박수를 보내는 거죠. 역사적으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세국 정책을 쓴 나라는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자기에게 도구로 돌아왔죠. 그 당시에는 어떤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뭐 자기가 뒤처지는 그런 결과를 다 초래한 게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배웠죠.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더 문을 활짝 열고 있는 캐나다이고 이 캐나다의 양질의 이민자들이 모이고 또 그들이 각 나라에서 가져온 어떤 재산들이 이 캐나다의 경제를 활성시키고 또 제가 앞에서 뭐 부동산을 언급한 것처럼 부동산의 계층으로 바이어 계층으로 또 이렇게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은 될 것이다. 그래서 저는 미국과 캐나다가 향후 굉장히 다른 이런 성장이나 두 가까운 형제의 나라지만 그게 정말 다른 결과를 나타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저는 이게 포스트 코로나에 캐나다 토론토 뭐 토론토든 어디든 캐나다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저는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뭐 캐나다인이든 지금은 세계인으로 바뀌고 있는 역사의 흐름을 한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일시적으로 뭐 그거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큰 물줄기는 그냥 흘러가게 놔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포스트 코로나에 발생할 여러 가지 뭐 인종의 문제랄지 인종 갈등의 문제 또 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될 그런 뭐 생각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봤어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